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오늘 얘기 진지합니다. 여러분이 경청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 좌파의 총사령관이 있습니다. 좌빨의 대부라고도 얘기됩니다. 숨어있는 신, 그런 표현까지 다 쓰는 평론가 백낙청이가 요즘 신났습니다. 총선 승리 뒤에 좌빨이 총선에서 승리한 뒤에 기다렸다는 듯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반드시 탄핵시키자. 그것도 멀리 갈 것도 없어. 올해 내에 작살내자. 라고 하는 진구는 나팔 소리를 냅다 울렸습니다. 이거 큰 뉴스입니다. 굉장한 얘기입니다. 신문방송에서 안 납니다. 그러나 신문방송에 나는 별 볼 일 없는 얘기보다 이 얘기가 훨씬 무게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지를 두시고 오늘 방송을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백낙청이가 어디서 이런 얘기했냐. 자기가 유튜브 방송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낙청 TV. 여기에 중계된 방송에서 한 여기자하고 인터뷰하는 방식인데 이번에 새로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곧 특검 정국이 펼쳐질 텐데 그 연장선에서 윤석열의 퇴진 또는 임기 단축을 통해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백낙청이라고 하는 좌빨 동네의 대부가 한 의견을 표명한 게 아니고 국내 좌빨에 대한 지령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더 정확한 표현을 쓰면 지령을 넘어서 교시를 내렸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백낙청이가 했던 유튜브 캡처 사진을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낙청이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최상병 특검을 잘 활용하라고 하는 방법론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조국의 말을 틈틈이 인용을 하면서 윤석열 퇴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긴 하는데 올해 내에 해치울 수도 있다는 암시까지를 줬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이건 백낙청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견해를 넘어섭니다. 조기 정권 교체를 겨냥하는 좌빨 진영 전체의 합의가 있었다. 그걸 백낙청이가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고 북한의 중국의 속내까지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 점에서 백낙청의 교시는 어마어마하게 큰 뉴스다. 우리가 무겁게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대응할까를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낙청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좌익 진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자유우파와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긴장을 해야 된다.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새삼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백낙청 발언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백낙청의 이런 발언은 국면이 바뀔 때마다 이런 얘기를 툭툭 내뱉는데 이게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딱 2년 전입니다. 그때 좌빨 동네가 대선을 패배한 직후였습니다. 그때 내렸던 백낙청의 지령을 여러분이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때도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김대중 이후 최고의 정치인이라고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어왕벙벙했습니다. 야, 그 중대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대선에서 떨어져가지고 별 볼 일 없다고 누구나 얘기하는 그 이재명을 김대중 이후 최고 정치인이라고 백낙청이가 띄워올렸다. 그리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을 재건해야 된다. 얘기하는 얘기까지 훈수 아닌 훈수를 던졌습니다. 그걸 보고 뭘 모르는 사람들은 백낙청을 뒤에서 웃었습니다. 야, 저 사람이 맛이 갔구나 하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노아라 TV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를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옮겼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지식인 중에 지식인으로 알려진 백낙청이는 아주 고상한 영감이고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가르쳤던 영감이고 무려 1938년생입니다. 80하고도 6세인데 그렇게 인자해 보이는 표정까지 짓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재명하고 꿍짝꿍짝 할 수 있느냐고 사람들이 다 놀래 자빠졌습니다. 저 노인네가 망령 들었구나라고 사람들이 얘기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안 봤습니다. 저들의 세계를 제가 조금 아니까 그런 경고의 목소리를 전해드렸던 것입니다. 실제로 백낙청이 얘기대로 지난 2년 동안 민주당이 착착착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지난 2년간 백낙청의 교시가 민주당에서 정교하게 관철이 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이재명은 민주당을 장악을 했습니다.
총선을 통해서 그야말로 이재명 당으로 변신을 또 한 번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 좌빨 동네의 총사령관 백낙청이 또 한 번 떠들었다면 그 사람의 메시지는 경청을 해야 됩니다. 드디어 윤석열 탄핵을 전제로 해서 진군 나팔 소리를 냅다 울린 것이 여러 가지로 경청을 충분히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2, 3년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세상은 그쪽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라는 말씀을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 말대로 앞으로 펼쳐질 어려운 전국 속에서 안전벨트를 꽉 붙들어 매라, 안 그러면 큰일 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경고 이상의 실전이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백낙청이가 유튜브에서 뭐라고 얘기했나를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유튜브 백낙청의 방송을 보면서 놀란 거는 백낙청 저 영감의 얼굴이 엄청 좋아진 점입니다. 아주 얼굴이 희색이 만면합니다. 예전보다 살이 좀 올랐습니다. 좋아서 번글번글하는 표정이 엄청 젊어 보이고 건강해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서울대 영문학과 교수 출신입니다. 얼굴도 아주 교양 있게 생겼습니다. 부드럽다. 누가 봐도 인자한 노인네다고 하는 느낌을 줍니다. 그 옛날 창작가 비평사가 개간지로 만들어진 것이 1966년도인데 그때 그 잡지를 발행하면서 지금까지 60년 가까이 백낙청이는 한국 지식인들의 어떤 롤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이를 먹을 만큼 먹어서 80대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백낙청에 관한 가장 핵심은 그 백낙청이가 좌빨 동네의 최고로 무서운 인간이다. 최고로 무서운 원로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됩니다. 예전에 한참 얘기됐던 이른바 좌빨 동네를 움직이는 회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걸 원탁회의라고 하는데 거기에 좌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원탁회의는 민주당은 물론이고 좌빨 시민사회를 통틀어서 컨트롤 타워다, 사령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백낙청이가 이끌어왔던 좌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회학자로 한완상이라고 하는 영감이 있습니다. 이 한완상은 역시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출신이고 옛날에 별 볼 일 없는 사회학자로 있었지만 문제는 이 한완상이가 좌익으로 변신을 해가지고 문재인 시절에는 비공식 국사, 나라국자 스승사자, 문재인 정권의 사실상 스승 역할을 백낙청이랑 함께 투톱으로 해왔습니다. 그런 한완상이가 잠시 주춤한 사이에 백낙청은 그야말로 노년에 들어서 꽃이 폈습니다. 이번에 유튜브를 통해서 내린 윤석열 퇴진 또는 임기 단축 문제는 민주당을 포함한 좌빨 진영 전체의 전략적 목표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교시에서 백낙청은 최상병 특검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견을 했고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회에서 또 한 번 재의결을 한다면 판세가 확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코치 아닌 코치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백낙청은 이미 노회한 정치꾼이 다 됐구나. 야, 저 영감이 언제부터 저렇게 변했지? 하는 생각을 새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번 관심 있게 본 거는 이재명이와 조국 사이에 얽혀있는 관계도 다름 아닌 백낙청이가 교통정리했습니다. 백낙청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부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지만 이재명과 조국은 경쟁관계가 될 수 없다. 조국은 빨라야 차차기 사람이지 차기 대통령 후보 자리를 놓고 이재명하고 경쟁하는 건 상상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있을 수 있는 이재명과 조국 사이의 갈등을 백낙청이라는 영감이 교통정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갈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왜? 백낙청이가 교통정리를 해놨으니까. 그리고 백낙청 얘기 중에서 그야말로 섬뜩한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국회가 탄핵을 하고 헌재가 판결하는 과정인데 국민 입장으로 볼 때는 헌재가 선출되지 않는 권력인데 여기에 우리가 청원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떳떳한 게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기보다는 국민들이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헌재 그까이 거 무시해버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대통령을 몰아내는 혁명적 상황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의 퇴진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라고 하는
직전에 북소리를 두드린 것입니다. 커다란 북을 놓고 꽝꽝 두드린 것입니다. 헌재 따위 무시해버려 밀어붙여 라고 하는 얘기를 백낙청이가 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내란 선동죄로 깜빵에 가둬도 될 만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명백한 내란 선동입니다. 통상적인 절차와 방법을 뛰어넘어 헌재를 무시하고 촛불의 힘으로 이른바 좌빨애들이 숭배하는 촛불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찍어 누르자. 헌법기관, 헌재도 헌법기관인데 그 따위는 반항하지 못하도록 묵사발 내버리자라고 하는 얘기를 80대 중반 먹은 영감이 할 줄이야 미처 몰랐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초혁명적 상황으로 가자고 하는 주문을 백낙청이가 했다는 걸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꽉 집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저는 백낙청에 관한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모두 바꿔주십사라고 하는 주문까지 드립니다. 백낙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을 통틀어서 좌빨 동네에 숨어있는 신에 해당됩니다. 끔찍한 인물입니다. 12년 전에 백낙청이가 해온 짓을 보면 제 얘기가 무리가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딱 12년 전에, 그러니까 2012년 총선에서 이른바 야권연대라는 걸 주도를 했던 인물이 백낙청이었습니다. 그때 리석기를 포함한 13명의 종북좌파 통진당 소속 인사를 국회에 진출시키는 결정적인 공헌을 세웠던 게 백낙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달리 얘기하면 나는 해산이 됐지만 강제 해산이 됐지만 이른바 민중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신봉한다고 하는 종북단체가 국회에 대거 진입하는 거를 하는 거에 교통정리를 해서 다 해결해 놓고 들어가도록 이석기가 들어가도록 방등이를 밀어줬다고 하는 건 백낙청이가 대한민국을 향해 저질렀던 가장 폭력적인 행위의 다름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문재인의 여러분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제 구호도 슬로건도 그런 이론적 배경도 다름 아닌 모두가 다 백낙청이가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시작하기 직전에 만들어진 2017년 초에 나온 그때 창작가 비평사 보모에 백낙청이가 글을 하나 씁니다. 촛불을 통한 새로운 세상 만들기와 남북관계란 글입니다. 그 문제의 길에서 백낙청은 촛불혁명이 궁극적으로 승리를 하려면 분단체제의 기생에서 국정농단을 일삼은 자들을 모조리 단죄해야 한다고 깃발을 내겁니다. 이게 문재인이가 몇 개월 뒤에 집권을 하면서 이른바 그 무시무시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구호로 발전하는 계기였다는 걸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방송 크게 봐서 여기까지입니다. 올해 나이 1938년생 86세 되는 영감 백낙청이가 이 와중에 등판을 했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앞으로 펼쳐질 상황이 무시무시할 거라고 하는 경고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정말 안전벨트를 끝까지 붙잡아 매고 어떻게 좌빨애들의 촛불 농단 시즌2를 우리가 잘 버텨낼 건가 하는 걸 자유우파 시민사회가 정말 진지하게 검토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하는 과제까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백낙청이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틈나는 대로 또 여러분들에게 그자의 실체에 대해서 전달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